엑셀을 실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압축을 풀어서 C 드라이브로 옮겨놨다면 이제 파일이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들어가세요. 그 안에 보시면 고급 필드 조건부 서식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거 열심히. 난이도가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옆에는 문제고 옆에는 결과입니다. 여기는 실습 파일은 결과. 왔다 갔다 하면 결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금 고급 필터를 좀 했는데 우선 책 프린트 보시면요. 지점명이 강자로 시작하고 즉 시작까지가 조건 1입니다. 권하니까 소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 1, 2가 한 개라도 만족하면 추출이 돼요. 권하니까 이 거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3인. 이 말은 여기에 보시면 지점명이 있어요. 왼쪽에. 강남이면 글자 수 두 글자죠. 요거 세 글자를 만족하든지 혹은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하든지 한 가지만 만족하면 추출이 된다. 이 조건이 1과 2는 5할 관계인데요. 공식 설명드리면요. 레프트 함수는 여러분들 어저께 잠시 했지만은 셀 주소콤 숫자입니다.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시작이 나오니까 레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레는 문자열 길이를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백도 길이에 포함됩니다. 렌 값입니다. 길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함수를 쓸 건데요. 일단은 참조로 공백은 빈셀하고 틀리는 빈셀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셀. 공백은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입력한 셀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은데 야는 공백이 들어가 있고 이건 아무것도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다르다는 소리, 다르다는 걸 아시고요. 그럼 조건이는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OR이니까 그냥 OR이 되어요. OR. 잘못 적었거든요. 거나니까 OR 관계고요.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하니까 레프트 함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교값이 한 글자죠. 그러면 한 개만 추출해야 되겠죠. 그다음 글자 수 길이는 렌이 알아서 처리할 거거든요. 렌을 써가지고 지점명 주소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한 문자를 길을 권한 주죠. 그 조선을 찍으면 돼요. 그럼 조건 1과 조건 2 이렇게 되죠. 5월 연결될 거고요. 여러분들 레프트 쓰고 지점명 주소 찍고 콤마 1이죠. 그러면 강으로 시작. 그러니까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꼴 강이냐? 그거죠. 야가 조건을 끊고 조건을 렌 써가지고 지점명 문자열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가 3인지를 검사하겠다.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이제 OR 관계에서 만족하면 되죠. 한 가지만 true가 나오면 tru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뒤에 보니까 다 추출하는 게 아니고 지점명 9월, 10월, 11월, 12월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조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굵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조건은 P3에 가볼까요? P3은 우리 요 제일 처음에 셀은 여러분들 그냥 조건이라 치면 돼요. 의미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도 범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불러주면 돼요. 그 밑에 여러분들 조건식을 낼 건데 는 하시고요. 5월, 5월인 이유 설명드렸고 갈로 열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함수명은. 그 다음 여러분들 조건 1은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하느냐 시작이니까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그냥 주소지금 엑셀이 인식 못하거든요. 레프트. LE만 줘도 레프트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셀 주소는 여러분들 강남부터 검사할 겁니다. 지점명 찍고 B4 찍고 여기서 왼쪽부터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했을 때 가로 닫고 반드시 가로를 닫아줘야 돼. 함수 쓰면 열었으면 닫아줘야 되지. 그리고 이꼴 강이냐 쌍따옴치는 이거 문자 대해서 무조건 쌍따옴. 콤마 조건이 끝났습니다. 인수 부분은 콤마라는 데 인수인은 여러분들 또 함수 또 써야 돼요. len L, E만 쳐도 len 나오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비사 주소 찍으면 돼요. 요 글자 문자를 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갈로 닫고 이 글자 수가 세 글자냐 하고 검찰 거 갈로 닫고 마지막 가로는 OR 가로가 닫혔다라고 보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수식입니다. 엔드 치면 트루앤 폴스 나오겠죠. 트루는 세 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가 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루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식으로는 이제 트루가 나오면 잘 된 건데 뭐 혹시 안 나온 분들은 요거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는지 보시고 잘 됐다면 요것도 조금 내볼까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추출할 데이터를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럴 때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복사하겠습니다. 입력하도 되지만 복사보다 편해. 그럼 지점명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월부터 어디까지? 12월까지 드래그 쭉 당깁니다.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결과 P6셀에 갖다 놓고요. 엔터. 그러면 요 부분만 추출을 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다 됐으면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 들어갑니다. 평안해 두고, 평안해 두고. 여러분들 고급 필드는 어저께 데이터 탭이 돼 있죠? 데이터 탭. 그리고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고급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뭐 뜨죠? 고급 필드.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거든요. 옵션 두 번째 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목록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으면 조건 범위에 커스 두시고 요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입력했던 조건 두 개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우리 입력했던 필드명 총 몇 개? 5개 12월까지 요것만 잡아주면 요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됩니다. 조건을 만족한 행만 찾아가지고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P6부터 14까지. 그리고 옆에 답안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럼 잘 된 거죠. 까지. 잘 안 됐으면 기능 또는 수식이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개는 끝났고 두 번째는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이로 가시가지고. 자, 프린트 보시면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까지 조건일. 조건. 그러니까 다 끊고 조건일. 하보니까 엔드입니다. 요까지 하나로 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 큰 조건 1이 큰 조건 A라고 보면 돼요. 갑자기 또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따로 분류를 시키느냐. 근데 여러분들 품목이 스커트 조건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OR이죠. 바지. 그러면 조건 3은 바지거든요. 그럼 조건 2는 스커트 또는 바지. 요것을 우리는 뭐 번호로 따지면 조건 2와 조건 3은 이 두 개는 OR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야를 큰 조건 B라고 해요. 그냥 큰 조건 A. 끊고 뒤에 보면 여러분들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은지를 검사하겠다 이거죠. 이 조건 3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놓고 조건 2하고 조건 3 다음에 스커트 또는 바지 다음 이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여러분 이를 실할게요. 조건 4를 여러분들 A, B, C의 관계는 동시반전입니다.
and지만은 조건 B 안에서는 OR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and나 OR 합수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끊어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건 1 한 가지, 그 다음에 조건 2와 조건 3은 여러분들 OR로 연결되는 형태로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꺼놓고 세 번째는 조건 4죠. 그러분들 조건 A, 그 1을 A라고 요거 2, 3을 B라고 C의 관계를 보면 A, B, C는 크게 보면 이 세 개는 동시만족합니다. 근데 B 안에서 OR로 묶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약이는요,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 조건 3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요거 하기 전에 조건 1을 좀 적어드리면요. 조건 1은 여러분들 뭐냐면 판매 부분이 2월로 시작이죠. 2월로 시작하는 거니까 또 시작이니까 레프트 나오겠죠. 하, 보, 야가 조건 1이죠. 그 다음에 조건 2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조건 2하고 조건 3은 5월 연결됩니다. 뭐냐면 품목이 있었거든요. 품목, 품목이 스커트가 조건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또는 돼 있잖아요. 조건 3은 이렇게 되는 거죠. 품목이 바지냐 그 말이거든요. 조건 3, 이건 조건 3. 품목이 바지입니다. 이게 5월로 연결됩니다. 조건 2와 조건 3, 5월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고 돼 있죠. 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 4는 올라가서 판매 단가 곱하기 나는 곱할 겁니다. 곱하기 판매 수량이죠. 곱했던 값이 판매금액과 같지 않느냐, 그죠? 판매금액과 같지 않느냐, 조건 4거든요.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 조건 3, 조건 4, 총 4개인데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조건 A, 조건 B, 조건 C죠. 크게 보면 다 A, B, C는 여러분들 바지 다음에 여러분 뭐가 돼 있냐면 지금 이거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A, B, C의 관계는 동시만족 N관계인 거예요. B 안에서는 요 2와 3이 OR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는 이제 우리 구조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엔드 관계인데요. 이렇게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에서 묶어보면 조건 1, 콤마 조건 2와 조건 3은 OR, 조건 4는 요거. 요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여러분들 레프트 쓰는 이유가 왼쪽에서 여러분들 두 글자, 그죠? 판매 부분에서 2월 조건이고요. 콤마 조건 2와 조건 3은 5월 안에 조건 2와 조건 3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품목이 서커트 조건이 품목이 바지 조건 3이죠. 콤마 네,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느냐를 검사해요. 야가 조건 4. 마지막 가로는 여러분들 엔드 가로가 닫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지금 해봅니다. 답입니다. 틀려도 게 없습니다. 자, 족보는 여러분들 B30부터 입력이랬죠?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하시면 돼요. B30세를 가셔가지고요. 뭐, 이까지는 여러분들 물론 잘 넣었는데,
자, 일단 엔드가 왜 들어가는지 아셔야 돼요. 사실 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읽어봤을 때.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엔드가 들어가는 이유부터 아셔야 되고요. 엔드. 갈라 열고. 조건 1은 판매 구분. 2월로 시작이니까 시작이 나오니까 레프트죠. 어저께 키워드를 알려드렸어요. 풀 수 있는 키워드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슈장이가 레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발로 열고. 그러면 어디서 조철 찍을 거냐면 판매 구분 아닙니까? 판매 구분 가볼까요? 여기 있는 요두 글자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럼 판매 구분 추출 찍고 왼쪽에서 2죠? 콤마 2. 이 공식이니까. 발로 닫고 이게 2월이냐 2월과 같으냐 그 말이죠. 2월. 야가 조건이 그다음 조건 2와 조건 3 OR로 묶어줘야 돼. 발로 열고. 그죠? 그 다음에 품목이 스커트냐? 그럼 품목을 찍고 주소를 난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절대 필드에만 찍지 말했죠. 근데 찍어요. 시험장만. 절대로 찍어요. 그래놓고 왜 틀리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또 2만 매출 내고 또 시험 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50만 원 내는 분들 봤어요. 몇 번 떨어졌어요? 한 20번? 그런 분들은 공부를 좀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급하니까 계속 시험을 치는 거죠.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왜 떨어졌는지 보고 분석을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찍으면 안 된다. 자, 그럼 잘 찍었다면 자, 이꼴 여러분들 이 하나가 스쿼트입니다. 조건 2고요. 조건 3은 여러분들 갑니다. 복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복사해서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소 찍고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요것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지, 갈로다. 왜 갈로다냐? OR이 바뀐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하 크게 보면 조금 B입니다, B. 야가 조금 B. 여기서 한 가지라도 트루가 나온다면 이 전체가 트루가 되는 거죠. 야가만 트루가 나왔다. 마지막까지 트루 나오면 추출되죠. 그리고 콤마 조건사는 자, 여러분들 우리 계산식이더라도 판매 단가 주소 찍고 판매 단가 곱하기 별표 위에 지금 지키고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주소 찍고 그죠? I3.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여러분들 요거죠? 계산자. 그래서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판매 금액 주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까지가 조건 4죠? 그럼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가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가로는 무슨 가로? 엔드 가로죠. 홀수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적어줘야지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계속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요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기껏 해봤자 오늘 세 번째잖아요. 그죠? 세 번째인데 마스터가 되고 막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해는 해야 된다. 이해는. 왜 이렇게 식을 들어갔는지. 다음 이런 거 나오면 비슷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그거만 아시면 돼요. 지금 틀렸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뭐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막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이 잘 됐다면.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고 이제 할 거냐면 이제 기능에 들어가야 되죠. 잘 됐습니다. 표 안에 두고,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범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이것을 안 잡았네요. 돼 있죠. 그게 안 잡아서 그래. 뭐, 친절하네요, 컴퓨터가. B30부터 B31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십시오. 어차피 우리 잡을 거니까 그대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코스 누시고요. B33 주소를 찍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추출하고, 얘라면 다 추출되죠. 만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여러분들 34년부터 어디까지 38년까지 나옵니까? 그럼 잘 됩니다. 어. 옆에 답안이 있으니까 옆에 왔다 갔다 해서 요 밑에 거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패턴, 도구 필터는요, 그 어려운 함수가 잘 안 나와요. 2급 함수가 와요. 1급 함수가 잘 안 나옵니다. 조건 뭐 서식에서 좀 나오는. 그래서 좀 쉽게 냅니다. 쉽게 내는데,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조건부, 고급 필터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 조건부 서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소스 열고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보고 필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1급 함수가 중간중간에 등장하거든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실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우리는 2024 더블 클릭 엑셀 작업 파일. 요번에는 책에 경로가 적혀 있는데요. 1장 출제 유형 공유 가셔가지고 출제 유형 공유를 시면 자, 데이터 오피스 무리하게 나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부 서식은 또 뭐냐? 자, 개념 설명 좀 드리고요.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 수식으로 작성한 물론 조건이 그 조건이 만족할 때 그러면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갑니다. 이거 왜 읽어서 왜 나옵니까?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말이에요. 회사에서 안 쓰는 걸 이걸 왜 냅니까? 그죠? 자율적인 주목적이 뭡니까? 실무에서 활용하라고 내는 거예요.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무에서 안 쓰는 기능을 나올 리가 없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입사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하가면 학과가 아니고 동네를 합시다. 그죠? 내가 어떤 뭐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구청 직원이 엑셀을 잘 못하거든요. 거기 가서 공무원 엑셀 못해요. 한글은 잘법 찾는 건 잘 찾는데 엑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왜야 동네 이름이 있다 점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진구를 합시다. 그죠? 진구에 사는 모든 우리 구민에 대해서 색깔 다 집어넣고 보고하라. 그럼 일일이 이거 다 해가지고 친구만 찾아가지고 여기 색깔 넣을 겁니까? 이런 분들은 새벽 1시에 퇴근해요. 몇 천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엑셀 하는 분들은 5분 만에 퇴근. 그게 바로 회사가 업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일이 넣을 바에는 만약에 우리 경영학과에 대해서 색깔을 만약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랜덤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 간단한 워드 프로세스를 딴 그런 학생들만 해당이 전체 색깔을 넣는다면 원리가 여러분들 잠시만 보세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일일이 색깔을 넣는 것보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조건부 서식을 알고 있다면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체크해가지고 제가 워드 프로세스라고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워드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스만 색깔을 노란색 쫙쫙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가 시켰어요. 그걸 좀 해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딱 노란색 딱 넣어주고 확인 눌러볼게. 워드 프로세스만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 자, 이겁니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어, 근데 경영학과 이 학생은 커말이 아니었고 워드 프로세스였어요. 워드 치면 들어가서 들어가잖아. 커말 치면 없어지고. 오, 너무 신기하더라 이거죠. 어떤 사이에 준 거를 자기한테.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학원에 오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묻는 사람 바로 SBS로 와야 돼. 그죠? 그 저한테 많이 배워야 되죠. 아,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써먹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1급에서는 여러분들 이 행 전체의 서식을 할 수 있고 방금처럼 행은 여러분들 옆으로 된 행 아닙니까? 밑으로 된 행. 여러분들 이게 아까 이렇게 색깔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죠. 그죠? 옆으로 들어가면 열입니다.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행 전체에서 서식 넣을 수도 있고 행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서식 넣을 수 있고 열 방향은 오른쪽 방향 행 방향은 밑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족구부 서식은 우리 어저께 주소연식 배웠잖아요. 이 족구부 서식 안에서 창 안에서 주소를 찍으면 우리가 시트에서 주소 찍는 거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워크시트상에서 찍으면 이 주소는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되거든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거의 기능에서 어떤 주소를 찍으면 다 절대가 돼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엑셀은요. 보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면에서 이렇게 딱 찍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혀요. 절대 참조로 항상. 그러니까 그냥 뭐가 문제 생기냐면 방금 제가 아까 워드 넣었는데 만약에 좀 굵게 써 보이면요. 이왕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워드 프로세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서 찍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검사해야 되죠. 예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장 관계 없어요. 근데 찍었더만 이렇게 찍게 되는 이거죠. 그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 행 부분이 여러분들 달러가 들어가 있잖아. 고정이거든요. 엑셀이 이제 요거 검사하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일일이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 사용자가 딱 막아놨어. 엑셀이 어떤 사용자가 넣었던 명령대로 실행을 했더만은 뚝 막아놨더래 거죠. 그러니까 엑셀을 못 내려가는 거죠. 왜? 막아놨네. 그럼 나 안 할래.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안 할래 나가는 정도만 끝나면 되는데 요게는 논리적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 맞느냐, 틀리느냐. 그럼 제가 면에서 아까 워드 프로세스를 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된 요 주소를 안 바꿔주고 행고정을 안 풀어주면 이하에 대한 결과로 논리적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야, 이거 펄스 안 나오겠습니까?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니까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게 다른 거야. 근데 워드들이 대물 하겠죠. 나 워드인데 왜 나한테는 색깔을 안 넣냐 이거죠, 엑셀이. 나 워드 맞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 그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잘못했고, 행을 풀어줘야 되는데 막아놨으니까 엑셀이 삐졌구나. 이거죠. 안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행을 풀어줘야 돼. 이렇게 F4키를 제가 찍고 난 뒤에 F4키를 두 번 누르면 행이 풀려요. 어, 행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엑셀이, 이제 풀어놨구나. 이러면서 검사를 밑으로 쭉 수행합니다. 이 워드만 딱딱 찾아가 색깔을 쫙쫙 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주식을 작성 시 셀 주소를 찍으면 기본적 주소 형식은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밑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전체 내에서 서식 넣을 때는 밑으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행부분 고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 키보드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막 주소가 바뀌어요. 마우스로 키보드 하지 마시고 그냥 F4키 두 번을 누르는 게 편합니다. 시험장 가면 다 두 번 눌리고 있어요. 이것을 뭐 굳이 키보드로 움직이는 분 없습니다. 1급 수험생 중에서는.
또 시험장 가시면 간만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긴장감이 없다. 무조건 시험실 가세요. 긴장이 100배입니다. 갑자기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그죠? 시험을 많이 치십시오. 괜찮아요. 어, 재밌어요. 많이 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치면 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행방향으로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F4기 두 번. 반대로 여러분 열방향으로 소식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5%인데 나올 확률은. 근데 에이 5%밖에 안 되는데 뭐 공부 안 할래요. 하면 자기가 나옵니다. 거기 바로 예전 말로는 머피 법칙이죠. 내가 공부 안 했던 것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빈도가 약하든 크든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다 알고는 가야 돼요. 이 1급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많이 안 나올 때가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자기한테 걸립니다. 랜덤으로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네트워크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릅니다.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 전체 오른쪽 방향으로 서식 넣을 때는요. 열 부분만 고정 해줍니다. F4키 한 번입니다. 왜 두 번 한 번이냐면 우리 주소 바뀌는 형식을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한 번만 더.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여기에 넣은 F는 그리고 주소를 탁 찍으면 이런 주소는 여러분들 상대 참조. F4가 눌리면 절대 또 늘리면 본합, 행망고정, 또 늘리면 멸망고정, 또 늘리면 상대. F4키 넣을 때마다 절대, 본합, 상대가 되죠. 이 상태에서 F4키 제가 두 번 늘려볼까요? 절대 수번, 행망고정, 또 늘리면 멸망고정, 또 늘리면 상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한번 하면 행이 풀리더라 이거죠. 반대로 절대 창조에서 열방향으로 서식들은 조건 서식 문제는요. 이 달러 열 앞에 있는 영어 알파벳 앞에 있는 달러를 지어야 되겠죠. F4키 몇 번? 한 번. 행만 고정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요. 거의 600개 없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하고 싶어야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주소가 야가 막 이동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F4키를 쓰시면 깔끔하다 이거죠. 알아보 깔끔합니다. 자, 이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조건 입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고 필터하고 and or 함수 가지고요. 그리고 조건 서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많이 틀립니다.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이제 서식을 지정할 부분이죠. 제목행은 절대로 범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많이 잡느냐면 책에서도 A3부터 F18 아닙니까? 적혀 있어도 시험 나가면 당연히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잡아요. 제목에. 에이,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그럽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문제 1번 문제를 보고 필터했어요. 또 이제 잠재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보고 필터는 편안해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고. 뭐 데이터 범위가 다 잡혔네 라는 그 기억력이 좁고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2번 문제 풀 때도 어 자동으로 A2부터 잡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제목행은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겠죠? 자, 그래놓고 우리 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기능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구문 서식은 행 전체로 서식 넣는 거냐, 열 전체냐부터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취득 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 조건 1입니다. 여기 조건 1입니다. 야가 조건 1이고 이거 나니까 5월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5월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조건부 서식도. 대신 이제 주소를 찍을 때 절대 참조가 되다 보니까 행 부분 고정을 해제하느냐 혹은 열 부분 고정을 해제하느냐 그 두 가지는요.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내라면 올라가서 행 부분 고정을 해제를 해주시죠.
그 문제문 끝에 있죠. 첫 줄 끝에. 행 전체에 대하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 부분 고정을 반드시. 그리고 조건일은 요거고요. 조건일은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어떻게 야를 이제 우리가 조건에서 검사를 하느냐. 그래서 책보이 위크데이 함수가 나왔어요. 위크데이 함수는 여러분들 이급 함수거든요. 위크데이 함수는 공식이 셀 주소, 옵션입니다. 이 셀 주소는 여러분 참고로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돼요. 이게 날짜 함수거든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수입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옵션 자리에 1이 들어가거나 생략하면 무조건 일요일 1번입니다. 토요일은 7번이거든요. 요거는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옵션과 미가 들어가면 월요일 1번, 일요일이 7번 나오거든요. 3이 들어가면 월요일이 0번, 일요일 6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엑셀에서는 이 위크데이만 써도 이 옵션이 나와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옵션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할 거 없고요. 만약 조건에서 가기 전에 내가 공식이 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면 더블만 치면 위크데이가 나와. 식대에서. 해놓고 아무 조소사 찍고 콤만 찍어보세요. 그럼 여기 옵션 값이 나오죠. 이거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요령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야 옵션 값 1, 2, 3이거든요. 1은 생략하도 됩니다. 일요일은 1번, 토요일은 처음에 적혀 있잖아요. 이거 보고 힌트를 받는 거죠. 기억이 안 날 때. 그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10일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17번까지 있죠. 이거는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해당 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고 싶으면 10일부터 17번까지 쓰는 패턴도 있습니다. 시험용은 아닙니다. 시험은 1, 2, 3, 세 가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뭐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1 또는 생략 이걸 쓴다면 토요일은 7번이고 일요일은 1번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책에서 이걸 써놨어요. 그럼 나 이거 쓰면 안 됩니까? 되죠. 옵션 값을 1로 쓰라는 말은 없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2를 쓴다면 이제 토요일이 6번이 되는 거죠. 일요일이 7번으로 번호만 잘 바꿔주면 돼요. 어떤 거 써도 관계없습니다. 체크를 해드리면요. 옵션 값 생략하겠습니다. 굳이 생략해도 1인데, 그죠?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생략해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주소 찍고 가로를 닫아보고 콤마 1을 넣어도 되고 그럼 일요일은 1번이고 토요일은 7번이죠? 그러면 7부터 확인을 하고 조건 1에서 그러면 최적일자 요일이 토요일은 옵션과 만났을 때는 요일 번호가 7과 같다면 위크에 있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1과 같다면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넣을 거예요. 근데 OR 관계니까 여러분들 OR 함수를 넣는 거죠.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OR 쓰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조건 1과 조건 2는 크게 보면 OR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럼 조건 1자리 위크를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주소를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F4키를 반드시 두 번, 그러니까 이건 보정이 되는 주소를 찍히니까 반드시 행방향으로 서식을 넣기 위해서는 F4키 두 번이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콤마 1 생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책대로 제가 넣어드린 건데 이것을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꼴 7, 야가 토요일이냐? 그리고 야를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 그리고 요 숫자만 7을 1로 바꾸면 됩니다. 발로 닫을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서식 작업 순서가요. 일단은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데이터 범위 전체를 잡을 때 조심할 거. 제목행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A 책에서 적혀 있죠. A3부터 어디까지? F 28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가 너무 길잖아. 그러면 회사에서만 쓴다면 여러분들 한 100개가 있다면 여러분들 범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100개까지면 이렇게 잡고
쭉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0행까지.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1급 땄는데. 그죠? 요렇게 하도 되지만은 혹시 나중에 실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을 떠나서 밑에 행이 너무 많다. 범위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행만 잡아보세요. A3부터 어디까지? F3까지 잡고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눌리고 시프트 키 눌리고 아래 방향 키 눌리면 엑셀이 입력한 데이터까지 범위가 딱 잡혀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보세요. 그러면 이게 1초 만에 끝나죠. 그죠? 이런 것도 일단은 시험을 따라서 알아놓으시면 아주 속도가 빨라집니다. 뭐 드래그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더라 이거죠.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성 없고 시험에서는 행이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행은 절대 범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잘 잡았다면 두 번째입니다.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은요.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 이 스타일 그룹 안에 있어요. 조건부, 요 경로는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경로는. 그리고 우리 항상 수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새 규칙 메뉴 클릭해서 규칙 유형 창이 뜰 건데요. 그 안에 마지막 규칙을 선택을 한 이유가요. 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규칙을 써야지만 수식을 쓸 수 있습니다. 요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범위를 잡았다면 위에 홈 탭에 가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스타일이라는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해상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넓혀드릴게요. 카메라 똑같이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있죠? 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 클릭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규칙 유형 선택 종류 중에서 마지막 규칙 유형인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 박스에 수식을 이제 넣을 거예요. 그 수식이 어떤 거냐? 아까 위클에 있었던 올라가서 요겁니다. 그러면 넣어시고 OR 함수 넣어주시고요. 갈로 열고 이건 다 쳐야 돼요. 위클에. 갈로 열고 취득 일자 주소 찍고 F4키 몇 번? 2번. 항상 주소 찍고 난 뒤 F4키 2번입니다. 콤마 1이죠? 혹은 안 넣어도 돼요. 닫아 관계없고 넣어도 돼요. 이꼴 7은 토요일이냐? 그 말입니다. 왜? 요일 번호를 야가 구해서 이 날짜 요일 번호 그 값이 이게 7과 같다면 토요일이거든요. 옵션 값 1 또는 생일했을 때. 그럼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너네서 OR을 넣어주시고요. 갈로 열고 여러분들 위크데이스 이건 치야 됩니다. 위크데이 갈로 열고 자, 최대 일자 주소 찍고 F3이죠. 그리고 F4키 두 번, 한번 달러 F3이래야 됩니다. 저 옵션을 안 넣어볼게요. 1하고 같으니까. 갈로 닫고, 이꼴 7. 여러분들, 7은 토요일이냐? 그 말이죠. 콤마. 여러분 또 치지 말고, 요 조건 일식을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합니다. 7까지. 그리고 복사해서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7을 1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약 1이 나왔을 때는 일요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요일 번호 구했을 때 갈로 닫고 그럼 여러분들 요까지 식이 요거죠. 내려와서 옵션 값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또는 저는 안 넣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1을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략 또는 1은 다 이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은 7번이 나오고 일요일은 1번이 나오고 요거 또는 이렇게 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시 보시면서 내가 잘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수식 작성이 완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작성이 잘 됐다면 이제 우리 기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능 말고 서식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서식 버튼이 있어요.
서식 버튼. 서식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려볼까요? 식을 잘 넣었다면. 그러면 밑에 바로 서식 버튼이 있죠? 야를 클릭. 그래 여러분들 글꼴 탭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글꼴 탭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은 글꼴 탭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 보면 글꼴 스타일은 붉은 기울인 꼴이죠. 여기에 글꼴 스타일이 있습니다. 붉은 기울인 꼴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 색은 빨강이죠. 색 자동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빨강 어디 있느냐? 밑에 표준색에서 색상창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이게 빨강입니다. 앞에는 진한 빨강이에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요. 빨강색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요. 여러분들 요 색깔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 여러분들 색깔 들어간 것은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만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잘 들어갔다면 도 행본으로 따진다면요. 요게 5회, 6회, 7회, 8회 내려와서 15, 14, 15, 그 다음에 26 하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시험 나가면. 내가 실수로 모르고 제목행을 잡을 수도 있고 식 넣을 때 행보정을 취소를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식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역기능도 하셔야 돼요. 실패했어.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주로 범위를 잘못 잡는 경우는 대다수가 제목행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다른 범위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식이 잘못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해야 되는데 행보정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도 생기죠. 이런 거 혹은 뭐 식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서식을 잘못 넣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서식을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수정하느냐? 수정하는 방법 편집입니다. 표안에 아무데나 셀 포인트를 두고 조건부 서식 메뉴에 가셔야 돼요. 거 가면 메뉴 밑에 세 개가 나올 건데 규칙 관리 메뉴에 가셔야지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표안에 아무 데나 두고 여러분들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규칙 관리라고 제일 밑에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규칙 들어간 얘기 들어가 있죠? 근데 범위가 잘못됐으면 여기 적용 대상이 있습니까? 요 밑에 여기 범위예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점선이 제목행이 안 잡혀 있어야 되죠. 그럼 잡혀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범위를 잡고 이 블럭을 잡고 다시 올바른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범위 수정 방법이에요. 그죠? 아 이건 잘 됐는데 내가 수식을 잘못했다 싶으면 위에 막바로 규칙 편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 수식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수식 고치면 되겠죠. 그죠? 내가 모르고 서식을 잘못 넣었다 싶으면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서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서식 잘 바꿨다면 확인, 그 다음에 수식 잘 변경했다면 확인, 마지막 최종,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창에 최종 확인을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저는 그전 그게 아니고 다 지우고 싶어요. 근데 규칙 삭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삭제 유형 1이 뭐냐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규칙이 한 개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왜 한 개냐면 그 문제 보면 두 번째 화살표에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셔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안 들어간다 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또 왜 색깔이 안 들어갈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범위 잡고 또 규칙을 또 넣어요. 새 규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를 해볼게요. 아무 데나 찍어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넣겠습니다. 임의니까 색깔을 막 넣었어요. 넣었어.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게 눌렸어요. 그럼 일단은 뭐 어떤 규칙이 잘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방금 여기에는 여러분 규칙이 몇 개 들어간 겁니까, 지금? 두 개 들어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0.7이에요. 채점기가 요 규칙 개수부터 틀려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아예 채점도 안 합니다. 0.5 넘어갑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규칙이 있을 경우 의 삭제 유형 1입니다. 뭐로 규칙을 두 개를 만들었다. 잘못된 규칙만 주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다 줄 필요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규칙 관리라는 메뉴에 가면 규칙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잘못된 규칙을 선택하고 바로 위에 규칙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족구버섯이 가서 제가 규칙 관리 창을 띄었어요. 그리고 요것은 잘 됐는데 야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야는 잘못된 거니까 선택하고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규칙 삭제. 이거 누르면 지워집니까? 확인.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럼 저는요, 다시 하고 싶어요. 다 그냥 지우고 싶어요. 모두 지우는 방법. 그럴 때는 규칙을 모두 지우는 방법은요, 아무데나 두고, 쉘 포인트를 두고, 조건 없이 가서, 야는 막바로 규칙 지우개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다 지우고 싶어. 여기로 가면 돼요.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한번 눌려볼까요? 엮기능도 하셔야 됩니다. 그 아무데나 도 관계 없습니다. 규칙 지우기 갖다 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한번 눌려볼까요? 그 빨간 색깔도 다 없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간호카드가 수험생들 중에서 시험장 갔다 가면 규칙 편집할지 모르고, 규칙 지울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와야 돼요. 자기가 퍼펙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수정도 한번 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1번을 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도 워밍업 수준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닫고. 그다음 여러분들 완전 정복 01을 열고 문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를 열었습니다. 완전 정복 01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볼까요? 자, A3부터 F97 나중에 범위 잡을 거고요. 자, 문제가 그 조건이 뭐냐면 부서가 게이팅 조건 1입니다. 이면서니까 엔드 관계죠. 근데 이번에는 근무기간이라는 요 데이터가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근무기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할 때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근무기간은 올해 년도에서 14년도를 빼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뺄 때 연도를 구해서 뺄 거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근무 연수겠죠. 그죠? 근무 연수인데 야가 5년을 초과하는지도 검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행 전체에 대한 넣는 거죠. 요것도 밑으로 색깔 넣는 거예요. 행 부분 고정은 해제입니다. 함수 설명을 드리면 이열 함수, 겠트 함수지만요. 이열은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에서 주소 공식인데요. 연도만 추측이고 참조로 투데이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열고 닫고만 해주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야는 열고 닫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여기 아무 셀에 가서 넌 하시고요. 키워만 쳐도 투데이 나오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나오는지? 발로 닫고 핸드 치니까 오늘 날짜가 딱 나옵니까? 5월 18일? 이 함수예요. 인수는 없지만은 함수의 원칙은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를 닫아주는 원칙이죠. 근데 이것을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책을 잠시 보시면 21페이지 보시면요. 팁 있죠, 팁. 조건부 서식에서 투데이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 결과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책 출간했던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저자분이 이 책을 편찬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 연도 중심에 답을 넣어놓은 거야. 색깔이 다르게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저요. 책의 수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다. 라고 보는데요. 자, 그거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today하고 year 함수 자, 간단하게 언급했고요. 자, 조건 다시 알아보면 부서가 계획팀, 부서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기 5년 이상은 근무기간을 구해서 5년을 이상이 초과죠? 초과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초과는 크다라는 기울성입니다. 올해 년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year 해놓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뭐 여기서 오늘 날짜가 나오시면은 요 연도만 야서 여기서 추출할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올해 연도 2025가 나오겠죠. 빼기 이얼스가 입사일을 찍으면 입사일은 어떤 겁니까? 올라가서 야 입사일 아닙니까? 고소 이것만 추출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4월에 근무연수 아닙니까? 근무연수 그걸 구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 근무연수가 5년을 초과하느냐 이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입사일은 F4기 몇 번? 두 번. 그다음에 근무 여기 올라가서 부서도 F4키 몇 번? 두 번.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두 번 흘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조건이랑 핸들을 써가지고 우리 어떻게 된다? 갈로 열고 부서라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이꼴 기획팀이냐 야가 조건인 콤마 조건이는 근무 기간에 대한 수식을 쭉 넣는 겁니다.까지 그럼 요 구했던 이 5를 초과하느냐 야가 조건입니다. 갈로 닫고 자 여러분들 엔드 가로가 열리고 뒤에는 닫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F4키를 몇 번 눌린다? 뭐 입사해라고 기획팀하고 적어놨죠. 요거 찍을 때는 F4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작업하실 때 책 보면 A3부터 F17이죠. 범위를 잡으십시오. 잡고 난 뒤에 조건부 서식 똑같습니다. 항상 조건부 서식 클릭. 그리고 여기에 세규칙 물리셔가지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마지막 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수식 넣겠습니다. 자 넣으시고 end입니다. end and 갈로 열고 조건 1은 여러분들 부서가 K팀이냐? 라고 검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서 주소 찍고 부서 B3 찍고 찍었더만은 절대 참조가 됐죠. F4기 몇 번? 콤마 콤마가 아니고요. 이꼴 여러분들 기획팀이죠. 상담 직업 기획팀. 요까지가 조건 1입니다. 기획팀. 자, 조건이는 여러분들 함수 즉 계산식으로 구해서 뒤에 비교값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 1이 잘 들어보시고요. 자, 근무연수는 올해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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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열고 올해 연도는 여러분 특정 주소를 찍는 게 아니고 today 함수를 쓰여 있죠? today, 가로 열고 닫고 마지막 가로는 year 가로가 닫힌 겁니다. today다. 가로 두 번 닫는 거죠. today 닫혀야 되고 year 닫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현재 연도가 나오겠죠. 빼기 입사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빼기 또 year, year 갈로 열고 입사일 주소를 찍으면 됩니다. F4키 몇 번? 두 번. 이거 그냥 넘어가는 시험이요. 이거 잘 깜빡깜빡거려요. 갈로다. 아니,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계산된 값이 초가 크냐, 5보다 크냐? 초가 5.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가 다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가로는 AND 가로가 닫힌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러식으로 요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틀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은 여러분 부서 주소 고정, 입사일 주소 고정을 푸는 거죠. 고정이 아니고 행고정 해제, 야도 행고정 해제. 여기까지 잘 되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수식을 넣으면 이렇게 수식을 넣은 결과 색깔을 집어넣은 건데요. 야, 조금 전에 이거 색깔을 집어넣을 때는 녹화가 안 돼서 잠시 한번 리바이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서식 눌려가지고 이제 수식 넣었으면요. 붉은 귤인꼴 선택하면 되고 파랑을 해주시면 돼요. 파랑. 오른쪽 세 번째 거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눌리고 마지막 확인 눌리면 색깔들랑 6행, 7행, 11, 12, 그 다음에 20, 26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1행만 안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11행을 오렌지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말을 한 번 더 한 이유가 아까 녹화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었습니다. 프린트물 기출은 3페이지 내용인데요. 찾아보기. 그 다음에 C로 가셔가지고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자료 실습 파일. 그 다음 여러분들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열심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관련된 문제. 자, 그러면 출제 유형 1은 어려운 문제냐? 아닙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 넣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날인데 어려운 문제 넣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그죠? 부담을 느끼실 거 아닙니까? 한 조금 기초보다는 조금 편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약간 좀 쉬운 경우의 문제가 나왔고 조금 생각한 문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고 그럼 이 문제를 제가 내놓은 이유가요. 8월의 평균을 구할 때 범위를 잡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밑으로 이 범위는 고정이 맞아요. 셀 주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보니까 그 두 번째 줄 처음에 행전체 대하여 들어가 있잖아. 그럼 행전체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아래 방향으로 서식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서식 넣기 위해서는 아래 방향으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해제되는 거고, 근데 셀 주소는 고정 해제지만은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열 방향으로 잡는 거 빼고 행 방향으로 지정한 범위는 절대 참조가 맞습니다. 이거 풀면 안 돼요. 열방향으로 잡는 지정하는 범위가 행보적 해제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헷갈리는데요. 자, 해제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소는 무조건 해제. 그죠? 함수할 때 열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도 행방향으로 검사한 행보적 해제입니다. 자, 이거 저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 여기서 자, 만약에 또 뭐 이름이라 할게요. 간단하게 이름, 하나. 그러다 여러분들, 이 학생에 대한, 그러면 이제 중간과 또 기말학과 똑같이, 중간과 기말. 데이터 이렇게 더 있다 치고, 뭐 여기는 뭐 어떤, 뭐 과목 1, 과목 2, 뭐 그렇게 합시다. 과목 2, 뭐까지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몇 개 치울게. 그러면 여기에 중간이 80이고, 여러분들 기말이 80. 중간이 80, 70 이렇게 90, 90가 과목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나 뭐 A, B, C 과목이다. 과목 명이랑 A, B, C. 나는 뭐 A, B, D가 열심이니까 A, D, F. 과목에는 뭐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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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과목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간과 기말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중간과 기말에 대한 중, 중간과 기말이래. 중간하고 기말의 평균, 두 개의 평균이 80 이상인 행전체입니다. 그러면 대에서 만약에 굵게 여러분들 뭐 파랑을 넣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범위를 잡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나중에 할 때 여러분들 조건부 수식 가서 자 세일치 가가지고 주식을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써야 되게? 에버리지 써야 되겠죠? 에버리지 보겠 에버리지 쓸 때 잘 보세요.
AVRAG. 그 밑으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학생들의 중간과 기말을 합친 평균은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대 참조되잖아요. 그죠? 그 값이 만약에 그 고정을 열 행부분 고정을 해제를 안 했어요. 자, 그냥, 범위는 무조건 고정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제가 어떻게 잡았어요, 지금? 야를 잡을 때, 이렇게 열방향 잡았잖아요? 그죠? 열방향은 고정해집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고정을 하고, 만약 이상경하고 80 이렇게. 고정을 해제를 지금 안 했어요. 그리고 서식 넣어서 여러분들 굵게 파랑을 넣었어요.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확인해 볼까요?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80, 이것 가지고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요게 조건식이 맞으니까 야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이거, 야는 재수 아닙니까? 80 아닌데. 그죠? 야들 두 명이 되면 하겠죠. 야, 뭡니까? 80 아닌데. 우리 팀이 아닌데.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가 수정을 할 건데, 그러면 편집 가서 여기에 요 범위 잡았던 열방 잡았던 범위를 F4키 두 번 눌러가지고 달러 B4 콜론 달러 C4 해놨잖아요. 그렇고 행보점을 집수하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그죠? 지금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 열방향으로 잡은 거지만 밑으로 서리 넣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고정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되죠. 지금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특정 함수가 들어갔을 경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잡을 때 열방향으로 진행하는 범위도 행고정해집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행 전체에 대해서 적는 문제죠. 그죠? 어. 근데 여러분들 행 방향으로 밑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 맞아요.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고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조건 1은 8월의 주소, 즉 8월 안에 있는 데이터, 이거 좀 답할게. 8월에 여러분들 요 데이터, 요 숫자는 8월 전체 범위를 잡아서 구한 평균값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은지를 검사할 겁니다. 그죠? 조건 1이고 두 번째 9월에 이 5는 전체 9월의 평균값보다 작은지를 또 검사할 거거든요. 이게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점별 여러분들 숫자 개념인데요. 자, 결과적으로 조건이란 요거죠. 야, 주소 찍고 F4키 몇 번? 두 번. 작으냐, 에버레이지. 8월 범위를 잡지 않습니까? 야, 너 고정 그대로 놔둬야 돼요. 밑으로 잡는 범위 아닙니까? 콤마 조건이는 9월 주소 찍고 미만 넣고 에버레이지 9월의 전체 범위 잡고 야는 고정 해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갈로 두 번 닫고 여러분들 식은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없어요. 사실 함수는 너무 쉽잖아요. 에버레이지 그죠? 근데 야까지 고정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을 체크하시라고 넣어놓은 이 문제의 의도가 뭐 에버리지를 몰라서 넣어놓은 건 아니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범위 잡을 때 B4부터 N28을 잡고 요 범위에 대해서 서식 넣을 건데요.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항상 수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 수식 입력 박스 안에 넌이 먼저 들어가고요. 자, 이 관계는 여러분들 작고니까 and 관계죠. 이고라는 뜻입니다. and 소문자 쳐도 되고 대문자 쳐도 됩니다. 갈로 열고. 자, 조건 1부터 넣겠습니다. 8월에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숫자 9를 찍고요. 8월 안에 9. 이 9는 F4키 두 번 행고정 예제. 그 다음에 작으냐, 미만. 평균을 이제 구할 겁니다. average, A, V, E, R, A, G, E, 갈로 열고.
8월에 범위를 잡아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쭉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28일까지. 야는 고정이 맞다는 거죠. 야는 풀면 안 돼요. 갈로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조건 2는 두 번째입니다. 9월의 값이 9월의 첫 번째 데이터 값을 찍습니다. 그 주소가 K4. 당연히 K4는 F4키 두 번 행보적이 되죠. 그 다음에 미만 기어넣고 에버레이지 AV만 AV 다 합쳐야 돼요. AVERAG 갈로 열고 범위는 9월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자, 그래 놓고 고점은 해제하지 마시고요. 갈로 닫 마지막 가로는 핸들 가로가 닫 가로를 몇 번 닫아요? 두 번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으로는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야는 고정 해제하면 안 돼요.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는 고정, 대고정 해제는 두 개. 그죠? 자,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글꼴은 굵게, 글꼴 스타일은 굵게고요. 글꼴 색은 빨강.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됐다면 여러분들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요. 일단은 글꼴 스타일은 보니까 굵게, 글꼴 색은 자동 있죠. 야가 글꼴 색깔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표준색 가서 요 안에서 빨강 두 번째 거 빨강 야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렀지만은 여러분들 요 색깔 들어간 것은 옆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답은 넣어놨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색깔의 변동이 없으면 똑같은 겁니다. 위치 같은. 그죠? 그리고 식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4페이지 혹시나 저 고친다 고쳤는데 B2로 되어 있는 분이 있나요? 프린트본에? B3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4페이지 여러분들 시트는 이동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옆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2라는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이 B3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B2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고 B3으로 고치실 거예요. 범위가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B3부터 제28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면 행번호가 홀수인 이제 짝수 홀수 검사하는 함수를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로우 함수는 2급 함수입니다. 프리즘을 들었잖아요. 2급 1급 함수는 아니에요. 로우는 2급 함수인데 셀 포인트에 대한 인수가 없이 들어가면요. 현재 셀 포인트 위치에 있는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고요. 주소를 찍으면 이 주소에 있는 행번호를 보여줍니다.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요? 같이 하는 게 같잖아요. 그냥 쳐다보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무 셀에 가는 것보다는 저하고 D35셀에 갖다 놓고요. 여러분들, 능하시고 ROW, 로우거든요. 발 열고 닫고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D35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셀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D35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35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다시 더블 클릭. 우리 여기에 주소를 한번 찍어볼까요? 디에갈로 지우고 C34를 찍어볼까요? 연습이니까. 그러면 셀 주소에 대한 행번호가 몇 행이에요? 34죠. 34. 여기 로우와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그 다음 여러분들 로우가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반대함수 여러분들 컬럼이 있거든요. 반대함수도 알아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함수 시험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로우가 있으면 컬럼이 질 수가 없죠. 그러면 컬럼 함수가 있습니다. 소문자를 칠게요. 대문자 칠까요?
컬럼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없이 쓴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셀 포인트에 대한 열번호입니다. 열번, 분번호, 열번호입니다. 열번호를 구하는 거고요. 인수, 즉 주소가 들어간다면 셀 주소를 넣잖아요. 그럼 셀 주소를 찍으면 셀 주소에 대한 열번호가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야는 로우하고 즉 쓸 건 아니지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이 35에 가서 해볼까요? 는 발로 열고 15만 쳐도 컬럼이라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컬럼을 더블 클릭 갈로 열고 닫고 해볼까요? 여러분 이 열은 몇 번 때리냐면 엑셀은 A가 무조건 1이거든요. 그래서 A, B, C, D, 1이니까 5겠죠. 다섯 번째 열이 이 열이거든요. 그죠? 인수 없이 5가 나오죠. 그럼 인수인 주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안에 꼭 가로 안 잡아 안에 커서 두시고 D34를 찍어볼까요? 그러면 D열은 A, B, C, D니까 4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개념이 있다. 근데 로우와 컬럼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홀수 짝수 검사할 때 쓰겠지만요. 참조로 여러분들 순번을 매긴다. 그러니까 이제 롤을 하나 놓고 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순번 1학기. 그러면 기초 정도 아니신 분들은 자동 채우기 기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보겠죠. 100번까지. 에이, 나 이 정도 실력이 있어. 근데 커말 2급을 마스터한 자격증을 딴 신입사원은 이렇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치운다면 삭제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다시 땡겨야 되잖아. 200번까지. 그죠? 맞잖아요. 근데 2급을 한 수험생은 신입사원은 이렇게 안 써요. 이게 만약에 뭐 1, 2, 3만 쓴다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밑에 또 번호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럼 함수 쓰죠.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 그러면 열고 닫고 하면 현재 행번호 몇 획이 나올까요? 42. 그 밑행을 빼면 무조건 1이 되거든요. 뭐, 그죠? 2행에서 한 빼기 1이죠. 그럼 엔터 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 땡기고서 이렇게 업무를 했을 때 만든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행을 지우는 경우가 생기겠죠? 삭제하면 보세요. 밑에 것은 자동으로 바뀌죠. 근데 이 사원은 다시 열심히 땡기겠죠. 밑에까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 문제에서는 행동어 때문에 쓰이는 건데, 자, 두 번째는 함수도 있으면 isOrder 함수가 1급 함수거든요. 그럼 is는 원래 명령어가 같다는 뜻이에요. is가 같다는 뜻인데요. is는 정보 함수가 들어가요. 1급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할 때 여러분 케이스라는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배울 건데요. 그때도 is라는 명령어 코드 짤 때. is는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홀수와 같다. 홀수이다죠. 우리 영어에서 is는 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홀수와 같다. 이 함수의 특징은 비교 연산자와 비교값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자체로 검사가 끝나요. 이 주소값이 홀수면 true, 홀수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함수입니다. 이 주식 함수는 무조건 다 정보 함수거든요. 정보 함수들은 비교 연산자와 비교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논리적 결과를 출력해요. 그럼 여러분들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주소에 찍어놨지만 결과값이 들어있는 주소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배웠던 로우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행번호가 홀수면 요 자체에서 true고요. 홀수가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참조로 제가 적어놨죠. 셀 주소는 그냥 결과값 있는 주소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공식이고 요 자리에 있는 실전에서 뭐가 들어간다?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숫자가 나올 건데 홀수인지 짝수인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요건 좀 지우고 올라가서 자 범위는 여러분들 항상 어디서 어디까지? B3부터 여러분들 제목행 잡으시면 안 돼요. J28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범위를 잡을 때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이서부터 잡았잖아요. X는 이 주술인 식입니다. 음. 이때는 인수 없이 쓰는 게 편해요. 지가 내려와서 검사합니다. 어. 주소를 만약에 찍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사명에 어떤 주소를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행본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 대신 주소를 찍는다면 행복은 고정해집니다. 아시겠죠? 주소 안 찍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범위 잡았다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가서 세 규칙. 자,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조드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홀수인지를 검사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까. 는 ISODD 오드라는 소리는 홀수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그러면 갈로 열고 여러분들 우리가 로우를 쓸 건데 행번호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로우 쓸 때 인수 없이 쓰면 편해요. 이러면 요 셀 포인트가 지금 처음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행번호가 보이십니다. 지가 알아서 내려와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인수 없이 쓰는 게 안 편하겠습니까? 말로 닫고. 뒤에 가로는 여러분들 이조 함수 가로입니다. 그럼 야가 이 행번호가 나오겠죠? 홀수면 야가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 그리고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글꼴 스타일은 굵게인데 서식 버튼 클릭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이죠. 빨강 오른 왼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빨강을 선택하고요. 여러분 한 개 더 있어요. 배경 찾고 있어요. 그럼 뭐 어디 가느냐? 채우기 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빨강은 대충 알잖아요. 노랑 정도는 알아요. 그 연한 녹색입니다. 이해한가? 이해한가? 에이 이해하겠지 이러면 안 돼. 시험에서 5점이 다시 재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1급 시험장 가면 다 몇 점대로 떨어진 분이냐면 1, 2점대로 떨어진 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5점이 날라버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전국적 69점으로 20만 명이 떨어집니다. 1.5점에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색깔을 진짜 알면 선택하면 되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색깔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늬색 눌려가지고 표준색 여기 보면 야왜 배치학급 같아요. 야는 색깔 이름이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무늬색 눌리지는 말고 살짝 여러분들 위치적으로는 이 왼쪽 기준에서는 연한 녹색이 다섯 번째거든요. 이게 살짝 올려볼까요? 진짜 그 색깔이 맞는지. 자, 올렸더만 이름이 연한 녹색이 나옵니까? 이거 보고 여기서 클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색깔이면 모를 때는 대충이라는 없어 읽어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또 시험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재수가 수두룩합니다. 기본. 그러면 떨어지는 건 정상적으로 또 생각 한번 떨어지는 거어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노랑은 영어입니다. 그러면 노랑은 다 알 거니까 요거 눌리고요. 그다음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렸더만은 오 진짜 홀수마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잘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함수에 대한 어떤 이 조답수는 처음이잖아요. 반대함수 들어갑니다. 밑에 다 적어놨죠, 제가? 이즈 이브는 짝수입니다. 여러분, 오드가 나온다면 이분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같이 알아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공식은 제가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프린트에 적혀 있는 1급 함수는요, 1급은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함수가.
근데 거기서 시험에 잘 나온 함수만 넣어놨기 때문에 나왔던 함수죠. 그거는 당연히 그 풀어져 있는 함수 다 알고 하셔야죠. 다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크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N 누르고요. 자,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 입력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중에서 이런 기출 유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A1에는 지역 간단하게 내용은 좀 다르지만 A는 부산, 대전, 서울 네 개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25년 1월 1일 이거 여기 이렇게 하고 연습이니까 25년 2월 1일 3월 1일까지 맞게요. 25년 3월 1일 여러분들 요 날짜 데이터는 하이폰이나 슬래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입력법이 입력했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여러분들 연습이니까 110 그리고 110에 자동차 밴들인데요. 여기에 모서리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가면 얇은 더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세요. 일식 정해된 값을 정해놓고 야도 20 일식 정해된 값으로 만들 거예요. 데이터 몇개 쓰니까 30 일식 정해된 값으로 임시로 이렇게 땡기면 일식 정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테두리 어떻게 넣느냐면요. A1부터 D5까지 잡고 여기 테두리 아이콘이 나거든요.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이거는 이미 모든 테두리 안에 넣어놓을까요? 요렇게 테두리. 자, 여러분들 또 테두리 못 넣는 분이 또 있거든요. 1급은 테두리 넣는 시험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테두리 못 넣는 분도 있어요. 1급 합격자 중에서. 그 이유가 시험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죠.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급 땄는데 테두리 못 넣는다고 고수 들어가면 보기 없다. 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죠? 기본 기능을 잘 자, 일단 테두리는 범위 잡고 여러분들 테두리 알고 이겁니다. 글꼴 그룹에 그거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역 옆에 월이 날짜에서 2월에 2월에 2월인 저 A2부터 아니고 시험에서는 열 방향으로 넣는 건데요. B1부터 왜? 실질적으로 이 안은 데이터가 아니잖아. 이 안은 필드명이 아니잖아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열 방향으로 서식 능력 촉구서 있는 것은 범위도 여러분들 B1부터 D5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역에 대한 자,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월이 2월이 열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요. 글꼴 스타일 저는 굵게 돼 있지만 굵게 여러분들 뭐 파랑으로 할까요? 요까지는 없어요. 말도 말고.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 딱 뭐라 돼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먼스 함수를 사용. 먼스는 참조로 날짜 함수인데 공식이 셀 주소만 넣으면 돼요. 월만 추출 함수거든요. 날짜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서식 넣는 거예요? 오른쪽. 2월에 관련된 요 데이터만 서식 넣을 겁니다. 왜? 뭐라 돼 있어요? 열 전체니까. 오른쪽으로 넣는 거죠. 범위도 좀 틀리죠? 여러분들.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부분 보정을 만나 배제한다.
열방향입니다. F4키 몇 번?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살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열방향으로 넣을 때는 범위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요. B1부터 D5를 잡되 조건부서식 가서 세규칙, 주식을 사용해서 요 자리에 이제 넌이 들어가. 여기는 안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넌이 들어가고 B1 주소부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얘를 찍고 F4 한 번이죠. 그러면 한 번이 됐죠. B 달러 원 2로 바꾸겠죠. 갈로 닫고 이꼴 2월이냐. 이 식만 잘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넣어보면 MONTH months 갈로 열고 2번 찍고 F4키 한번 갈로 닫고 이꼴 2. 요거 그대로 집어넣은 거 밖에 없어요. 요거. 그 다음에 서식 버튼 눌려서 굵게 파랑 임시 연습이었어요.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렀더만 이하면 쫙 들어요. 자, 요거까지가 열방향으로 넣는 한 그냥 단편적 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2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요 파일은 닫아버리십시오. 닫고, 그다음 요것도 닫아버리고요. 자, 저장은 할 필요 없고요. 닫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소스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1장 출제 유형 03 폴더로 갈 겁니다. 이번에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실어 가셔가지고 우리 교재 실습 파일은 2024,1입니다. 엑셀 가셔서 작업 파일 1장 출제 유형 03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03 빼기 1 열시고요. 그러면 요번에 이 문제 1번에서 3번이 뭐냐면 시트 보호와 페이지 레이아웃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출제율이 시트 보호가 거의 나올 확률이 20%.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출제율은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 관련 설정이에요. 그 2대 8 정도 비율입니다. 이 거의 기출은 이하가 제일 많아. 시트 보호는 랜덤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트 보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시트 보호는 많은 기능이냐? 필기에도 물론 다 나옵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그죠? 시트 보호는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 보호 기능이 수행됩니다. 그럼 시트, 즉 데이터를 보호가 뭐냐면요.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수식도 숨깁니다.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 업무를 봤어요. 돈 관련 거래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영장 딱 넣으면 100만 원이 뭐가 돼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어요. 이게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에서는. 자기가 물려야 돼요. 미안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잘 업무가 자기 업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업무를 보실 때는. 장난삼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를 누가 와서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지웠다. 그러면 조금 그런 데이터인 경우, 중요 데이터 경우는 데이터 구할 수밖에 없죠. 그때 써먹어라 이거죠. 근데 이제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잠금 설정 여부를 꼭 확인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어디서 가냐면 셀 서식에 가서 보호 탭에 가면 잠금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지만 시험에서는 일부러 체크를 해제해놓고 낼 수도 있어요. 봐야 돼. 무조건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은 맞는데 해제돼서 여러분 소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소식 숨기기는 여러분들 들어가면 숨김이 있거든요. 숨기면 원래 체크가 원래 안 돼요. 만약에 소식까지 숨겨라고 나온다면
승인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건 끝이냐? 아닙니다. 이걸 하더라도 시트보 기능을 실행 안 하면 이 기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요걸 해줘야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시험에서는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틀린데 주로 셀 잠금, 수식 숨기라는 말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식 숨기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지만은 안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범위를 잡았다면 컨트롤 1번 모든 서식 단축키죠. 오 탭에 가서 여러분들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잠금하고 숨기기까지 체크하는 경우는 원래 안 돼 있는 거야. 수식을 숨겨라 라고 나왔을 때는 숨기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했다면 이제 요까지는 요까지 했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모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 시트 모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보면요 허용할 부분이 제시합니다. 무엇을 허용하시 그것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시트 모가 되어 있더라도 이 기능은 되는 거예요. 허용할 기능이 뭔지를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아무나 안 씁니다. 시험에서. 요거는요, 딱 두세 번만 하시면 다 압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을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하고 두 번째 화살표가 시트부 관련 설정 문제입니다. 그 문제 보시면요, G3부터 G28을 잡고, G3부터 G28 잡아볼까요? 자, 요 범위 여러분들 지정요일이죠. G3부터 G28까지 잡았다면 요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수식이 나 이거 안 보일 거야. 지금 보이죠. 그죠? 누가 보면 안 될 데이터가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보입니다. 일단은 범위 잡았다면요. 컨트롤 1번. 왜 들렸냐면 여러분들 셀 잠금도 하고 수식 숨기기도 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보호 탭. 마지막 보호 탭에 가서 잠금은 기본 체크돼 있죠. 숨김도 체크합니다. 자, 숨기가 체크하셔야 돼요. 왜 수식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확인 누르면 숨겨질까요? 아직까지는 잘 보이네요. 그죠? 왜? 시트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설정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시트 보드 있느냐? 그거는 검토 탭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검토 탭에 가면 여기 보면 시트 뭐라고 보입니까? 보그룹에 있죠. 야를 클릭하는 거죠. 보그룹의 시트 뭐 암호는 안 넣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인 셀의 내용과 워크 시트를 보호한다는 건 체크는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참조로 장기인 셀의 내용과 밑에 보십시오. 허용할 부분에 장기인 셀 선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간혹 가다가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선생님, 허용할 내용에 장기인 셀 선택도 허용한다는데 왜 잠금은 안 되는 겁니까? 편집이 안 되는 겁니까? 선택은 허용하지만 내용 변경은 안 되는 소리예요. 잠긴 셀 안에 내용은 그 말이 내용하고 선택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택은 가능하겠다 이거죠. 근데 들어가서 고치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알고 하셔야 되죠.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가서 컴퓨터 탭에 가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허용할 부분은 책 보니까 여러분들 장기인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인셀 선택 무조건 기본값 저기 체크돼 있어요. 근데 시험 잠가면 단기 체크돼 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부러 봐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돼 있겠지가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확인을 꼭 하고 밑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려가서 확인 꼭 해야 돼요. 슬쩍 체크해 못할 겁니다. 소스에서. 그죠? 그래서 깔끔해야 돼. 조금은 아무런 넣지 않습니다. 확인. 뭐가 달라진 겁니까? 보세요. 아까 여기에 수식 있었잖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잠금은 다 돼 있다 보니까 이것만 이딴 데 가도 그럼 여기서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안 지워지죠? 그죠?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라는 것을 떼야 됩니다. 아무만 넣어놨다면 절대 못 지우죠. 맞잖아요? 근데 관리자, 아무 넣었던 관리자가 모른다. 이건 끝장입니다. 그죠? 왜?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중에 회사 들어가 작업하실 때 꼭 원본 파일은 따로 두셔야 됩니다. 따로 두고 작업을 해야 되지. 세상에 원본을 작업한 분 있어요. 사본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업무의 기본입니다. 원본 회수하면 안 돼요. 원본 따로 백업해 두고 사본과 작업하다 안 되면 다시 원본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전산의 기본입니다. 원본을 들이대가지고 잘못부터 건들면 다 날라가죠. 백업 파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영상 그거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세 번째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세 번째 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합 문서 구조본 내용 좀 이따 나타놓고 네 번째 키 시트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한 부분이거든요. 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인쇄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1페이지로 인쇄할 때 설정하는 게 시트 5하고 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면 마지막 겁니다. 시트 5 빼기 시트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페이지 나누기 보기는 미리 보기입니다. 어디 있냐면 아이콘상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요 위에 밑에 보면 세 개의 아이콘이 보입니까? 보이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본 보기. 야, 기본 보기. 그리고 레이아웃 미리 보기는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는 두 번째 겁니다. 야는 뭐냐? 여러분 한번 눌려볼까요? 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머리글과 바닥글 영역하고 왼쪽 여백, 여백이 다 보이면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한입니다. 왜? 빨리 머리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글 알프에 나옵니다. 그 이렇게 기본복에서 머리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성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막바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머리글과 바닥글 넣는 작업이 많은 파일일 때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기본.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몇 번째 거 해야 되냐면 마지막 거 보입니까 이거?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바뀝니다. 눌려볼까요? 왜 그거 씁니까? 데이터 입력된 셀만 하얗고요. 회색됩니다. 이거는 작잖아. 그래서 컨트롤 키 눌리고요. 휠을 돌리세요. 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 파란색. 가선의 의미는 자동 페이지 나눴던 영역. 알아서. 실선은 인쇄 영역 플러스 강제로 페이지 나눴을 때도 실선이 쫙 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파란 실선 인쇄 영역으로 잡힌 부분이에요. 요 가선은 자동 페이지 나가는 선이고 요까지가 몇 페이지다? 1페이지. 이까지가 몇 페이지다? 2페이지 잘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1페이지로 인쇄되기 되도록 좀 있다고요. 인쇄 영역이 A2부터 G28이죠. 그럼 A5 일행은 인쇄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실선 보입니까? 실선? 야, 인쇄 안 되기 위해서 요 위에 실선을 밑으로 내려봐야 돼요. 그럼 실선 위에 올려놓으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뀝니까? 그죠? 야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내려옵니다, 선이. 그죠? 요것은 회색은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럼 뭐부터 맞춘다? A2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G 어디까지입니까? 28까지 맞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파선이. 이라면 2페이지 분량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파선을 갖다 대면, 경계에서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야, 실수로 버리고있어요. 땡겨버려, 바깥으로. 2페이지. 과연 진짜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할 때는요, 파일 가서 인쇄 눌리면요, 인쇄. 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거든요. 요 밑에 보면 1 슬래시 1로 돼 있습니까? 뒤에 여기는 맞네요. 1페이지. 야가 여러분들 1 슬래시 2로 돼 있으면 잘못된 거죠. 2페이지. 그죠? 그리고 다시 그 화면으로 들어갈 때 ESC.
요 화면 두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잘해놓고 이런 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이거 감정입니다. 자, 그 이유가 시트 보1 시트를 문제 보십시오.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했죠. 그죠? 작업을 하고 가잖아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작업을 하는 거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상태 넘어가야지. 간혹 답안 보면 이 답안을 작성한 해당 담당 관리자나 강사들이 이렇게 해놓고 답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실수일 뿐이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만 마지막까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오면 연결해서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